자, 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쉬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쉬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 아쉬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생존 본능에 따른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짓기 전에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배고픈 경험과 배부른 경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동물의 왕국에서 포식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살다 보면은 배고플 때가 있죠. 배고프다. 그러면은 먹이를 사냥하죠. 먹이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채웁니다. 물론 배를 채울 때 얼만큼 채우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 조금 달라지죠. 근데 정말 배가 부르게 묻다. 배부르게 묻다. 배부르다.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이제 잠을 자죠. 잠을 자면서 약간의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이 깹니다. 이제 잠 깬다. 잠이 깨고 나면은 배는 안 고픈데 배가 고프면 다시 사냥을 할 건데 배가 아직 덜 고프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남죠. 에너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반드시 소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보통 놀이라고 그러죠. 놀이. 장난을 치거나 또는 다른 놀이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은 사자 새끼들이 보면은 그렇죠. 사자 새끼들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장난을 칩니다. 그 놀이 중에도 둘이 하는 놀이가 있어요. 쌍을 이루어서 그림 못 그리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둘이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죠. 장난.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놉니다. 혼자서 놀지만 사실은 혼자 노는 건 아니죠. 자기보다 조금 더 작은 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작은 생명체를 보고 호기심을 보입니다. 호기심을 보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살피기 시작하죠. 즉 호기심도 사실은 힘이 약하면은 그냥 피하지만 자기가 힘이 좀 세고 지보다 덩치가 적으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죠. 환경 탐색.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생존 본능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주변 환경을 잘 탐색함으로써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은 배고프다라는 느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라는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아쉬움이라는 감정.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뭔가 얻고 싶다. 이렇게 되죠. 사냥감이 사람에게는 일종의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고 싶다거나 또는 다시 배부르고 싶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죠. 배고프면은 어떻죠? 불안하죠. 불안감 또는 두려움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안정감을 느끼죠. 자, 그래서 두려움과 안정감은 일종의 생존 본능에 따라서 생겨나는 일이고 이 두려움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 이 상태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하죠. 행동. 이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면은 이제 배부르고 나면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주 부르면은 아주 부른 상태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좀 해라 뭐 해라 하면은 귀찮아지죠. 귀찮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하고 나면은 이 귀찮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죠. 에너지 소비를 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생명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해서 밖으로 소모하고 있죠. 소모한다. 그 상관에서 일정 부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유지를 하고 일정 부분은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행동 표출이 됩니다. 물론 이 행동 표출의 목적이나 다른 것도 사자 새끼들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듯이 환경을 살피는 거죠. 환경을.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환경을 구축하는 행위까지 인간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간단한 것을 감정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고상한 말로 만드는 말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자 새끼들이 같이 논다는 것은 일종의 생존을 위해서 관계적 안정성을 누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혹자는 사냥하는 연습을 미리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즉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동시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역동적인 자유로움을 줍니다. 또한 혼자 뭔가를 한다, 이때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자기보다 약한 생명체를 관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동적인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인간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므로써 이것도 두 개가 제가 구별을 해놨지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역동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랜 생존 본능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단순하게 생존에만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걸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의 반응과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느낌들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운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관계적 안정성과 역동적인 자유로움, 그리고 창조를 통해 주는 어떤 주체감이 있죠. 이걸 다 포함시킨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요걸 찾을 수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재미있겠죠. 생존에 적절한 것인데,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관계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함께 조화롭다는 말로 바뀔 수가 있겠죠. 역동적 자유라는 말은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를 통한 주체감이라는 말은 뭔가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배를 적절히 채우는 느낌입니다. 배를 적절히 채우는 느낌이다. 여기서 제가 배를 적절히 채우라 했는 것은 어느 하나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배고픈 것이, 너무 고픈 것이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배가 너무 부른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보면 잠밖에 안 자죠. 잠밖에 게으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를 적절히 고프게 한다는 것은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움직임의 동력이 되죠. 동력이 됩니다. 적절한 배고픔은.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서 오는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죠.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가 동물적 본성, 즉 생존 본능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와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면은, 그리고 그 뭔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완성이 아닙니다. 배를 적절히 채운다는 얘기는 100%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완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절히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완성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뭔가가 완성되면 움직이지 않게 됐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죽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정감이 질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부 다 일종의 죽음의 특징입니다. 죽음의 특징.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의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약간의 아쉬움을 좀 가져봐라. 약간의 아쉬움을 너무 안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는 것이 이게 살아가는데 훨씬 더 적절하다.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는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우리가 또 살아보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이 완벽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뭔가를 100% 완성시키는 거죠. 100% 완성시킨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지만 너무 고정되어 버립니다. 안정이 고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앞에서 제가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삶의 방식은 삶은 항상 변한다. 이게 진리라 그랬습니다. 삶은 항상 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변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을 완벽히 실현하려는 마음, 이걸 이제 우리는 욕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욕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나 안정을 추구하는 현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안정감을 너무 많이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쌓아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스트레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됩니다.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괴롭죠. 스트레스 단점으로 따지면은 괴롭지만 약간의 괴로움은 약간의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삶의 조건과 일치하죠.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움직이게 해줍니다. 동시에 또 뭔가를 알게 해줍니다. 아, 네가 지금 더 완벽해지려고 하면은 이건 삶의 방식과 맞지 않다. 그래서 적당히 맞추어라 라고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도덕성을 추구하는 경우, 이 경우도 완벽성을 추구하죠. 얼핏 보면은 괜찮아 보이죠. 얼핏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절대적 목적이라는 것은 나는 인류에게서 인류의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절대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인간에게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움직일까요? 이거는 마치 배 터지게 음식을 먹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잠을 자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삶의 원리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삶은 항상 안정과 자유로움이 반복돼야지 이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삶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도덕성을 다루면 쉬운 말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 경우에 본인한테도 스트레스가 되고 주변에도 스트레스가 되죠. 즉 얼핏 보면 이게 마치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차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존 본능에서 힘이 강해지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쉬움. 항상 아쉬운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죠. 아쉬운 사람이 뭔가를 한다. 그래서 이 또한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쉬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수준의 아쉬움은 항상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살면서 아쉬워가지고 한을 남기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네, 오늘로서 아쉬움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